여러분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던 증권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연휴 중에 하는 금요일 방송이라서 이게 뭐 동접도 조금은 뭐 어디 많이 빠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네요. 자, 주말 사이에 뭐 제가 10월 5일 부산에 번개 게릴라 모임을 한다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잘 됐을까요? 뭐 연휴 기간이고 추석이라서 오실지 안 오실지 저도 잘 몰랐는데요. 자, 그러면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피디님 사진 띄워주세요. 네. 뭐 이렇게 뭐 한 10명, 열 몇 명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신 분들이 6시에 우리 모였는데요. 뭐 식사도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카페를 2군데를 갔죠. 총 이제 3차라고 합니까? 3차까지 갔습니다. 뭐 저희가 따로 특별하게 술은 안 마셨고요. 네. 새벽 한 12시 반? 1시 다 돼서 아마 모임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오후 6시에. 저녁은 납곱새를 먹었습니다. 개미 식당인가요? 거기 납곱새 아주 맛있었고요. 물론 뭐 저녁 식사는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커피, 뭐 2차 카페 간 거는, 2차, 3차 카페 간 것은 또 다른 분들 찬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뵀는데요. 뭐 어쨌든 뭐 10명 넘게, 10분 넘게 오셨고, 이 사진에 들어오지 않은 분도 계세요.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이후에 또 이렇게 조인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진에는 또 못 들어왔는데,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아마 지금, 여기에 댓글창이나 지금 현재 방송 중에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댓글창에,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뭐 일체 뭐 술 한잔 안 먹고요. 시장 이야기 하고, 뭐 반도체 이야기, 그 외에 뭐 다른 섹터 이야기들도 하고, 뭐 살아온 이야기, 각각의 또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내가 고민이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엄청 열정적이셨습니다. 뭐 저녁 6시부터 새벽 12시 반, 1시까지 거의 한 6시간, 7시간 정도를 같이 있었는데 집에 가실 생각들을 안 하시고 계속 재밌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밤을 새고 싶었지만 새벽 1시쯤에는 문을 대부분 닫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더 쉽지 않았고 뭐 다음 또 만남을 기약했는데 어쨌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주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뭐 부산 분들은 글쎄요, 다음에 또 모이시면은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좀 짧게 텀을 두고 빨리 모이자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뭐 더 할 거고, 뭐 오늘 말고도 다음 또 모임 때 더 새로운 분들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보입니다. 뭐 많이 부르시다 하는데 뭐 부산뿐만이겠습니까? 뭐 대구, 뭐 대전, 뭐 어디든 뭐 모이신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데, 서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이제 누구 하나가 좀 이제 나서야 돼요. 뭐 제가 그냥 모이자 하면은 뭐 모이시는 게 또 아니고, 그냥 모이면 모이시나요? 네. 아무튼 뭐 다음 기회도 뭐 글쎄요, 서울이 제일 편하긴 하겠죠, 일단은. 그래서 서울에 할지 어떻게 할지 뭐 기회 되면 또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보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서 단톡방도 만들어지고 뭐 서로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누시는 것 같던데,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었고요. 처음 뵈는 분들끼리 만났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 어색하지 않았고요. 아마 엘리시안님께서 아마 모임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엘리시안님. 왜냐하면 부장님 실물 보니 엄청 잘 생기셨어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거 보니까 엘리시안님은 우리 그 모임 때 오신 분이 100%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제크님, 머리 기르시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는데요.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머리를 짧게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기르지 않을 거예요.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빨리 넘어가고요. 오늘 원고가 40페이지입니다. 조금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좀 뛰어넘을 건데, 뭐 필요하신 원고는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제 원고가 들어있는데, 오늘 워낙 이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쉬었잖아요. 그래서 원고 양이 많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조금은 스킵해서 갈 거고, 40페이지 달한 이 원고 관련된 내용들 압축된 분석 자료는 신의 자료실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 이야기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48.9%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3,598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 반도체 소부장 급등 출발했던 가운데 온디바이스 AI, 요소수, 양자암호, 히터류, IT 대표주, 유리기판,
페라이트, PCB, LED 장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이폰, 전선과 전력 설비, 통신 장비, 인터넷,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액침 냉각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자, 대부분 좀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IT입니다. 일단 반도체, 그 다음에 소부장 좋았고 대부분 그와 연관된 IT들이 다 좋았던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361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역시 돌파를 했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계좌에는 반도체 안 갖고 있으면 오늘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지수만 올라가고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마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양극화된 분위기가 되게 많을 것 같고 지수 대비 조금은 소외감 느낀 분들이 좀 꽤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AI와 반도체가 지수를 주도했었습니다. 며칠 동안 대부분 다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지수가 주도됐고요. 신고가 랠리가 지속됐죠. 금과 비트코인 등 위험과 안전자산이 동반 올라가는 모습이 참 특이했습니다. 금은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은도 지금 50달러 이상 올라가면서 금과 은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고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가격까지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가 호재가 연발 이어졌습니다. AMD가 오픈 AI와 협력하면서 젠슨 왕이 지난 6개월간 컴퓨팅 수요 급격히 늘었다고 언급까지 하면서 AI 거품론을 일축시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라클이 최근에 뭐 그 마진율이 별로 높지 않다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는데 OP 마진율이 17% 정도 나오니까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조업체의 17%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이 AI 관련주로서는 17%가 낮다 이러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젠스랑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디인포메이션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너무 마진이 낮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지만 고명치도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굉장히 크게 정상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나와서 AI 거품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일축시킨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도 역시 악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의 수익성 우려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베이조스가 AI 투자에 일부 거품이 있다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호재가 오히려 악재를 덮어버리는 그런 식의 판단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셧다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는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도 32,000명 감소 보였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 신규 수주 감소에도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달, 10월달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이렇게 잘리는 부분들 있죠. 셧다운 때문에 공무원들 좀 잘린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게 뭐 일정 부분은 이제 시장의 경기 지표를 이제 서베이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이렇게 불러들여서 아마 10월 달에 나오는 지표들은 좀 정상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전에 35일 정도 셧다운 된 적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때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 자체는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연휴 기간 발생했던 반도체 호재들이 만발하면서 한 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등하면서 지수 3,6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휴장기간 미국과 일본 등 반도체주가 급등을 보였고 오늘 한 번에 이것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수급 쏠림이 아주 심각하게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지수 신고가 견인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섹터들은 손 빨고 있거나 주가가 빠지거나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전 기준 외국인 코스피 현물 5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5일 연속입니다. 4천억 이상 뭐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 역시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퀄컴의 차세대 AP 샘플 2나노 기반의 공급 가능성이 또 이야기가 됐고 때문에 삼성전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고요. 또 삼성과 인텔 협력 복원과 추가 수주 기대감도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 GB300에 삼성 HBM3E 탑재 관련된 보도가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드디어 퀄리파잉 통과했다는 기대감, 뭐 사안을 보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통과했다는 기대감이 나오긴 했습니다.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반영이 아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실적 상향 조정이 또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다 아마 추가될 것이다 이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또 애널리스트들이 메모리 슈퍼사이클 예정됐다는 논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국내외 공이 한꺼번에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 기대감 지속되고 있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뭐 10조 원 이상, 11조, 12조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을 상당히 상향 조정하고 있다 보입니다. 자, 원전 휴전 기간 미국 원자력도 신고가였습니다. 젠슨왕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해서 자체 전력 생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원전뿐만 아니라 오늘 전력기기 전선 쪽도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또한 원전 같은 경우는 신고리 1호기에도 재가동 승인이 됐고요. 발전 정지 원인 점검이 완료됐다.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도 실적 기대감에 오늘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방산 쪽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 합의안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완화되면서 방산업종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욕심 때문에 하루 전날 긴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발표는 됐습니다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줬습니다. 자, 슈퍼사이클 기대감 연휴에도 무너지지 않고 강화되면서 삼성전자 시총 550조 이상 탈환했고요. SK하이닉스도 300조가 돌파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텍, 2차 전지 등 대형주 약세였고요. 다만 반도체 소부장 강세 영향의 강보합을 보였는데 AI 모멘텀 지속 속에 반도체 소부장 강세였습니다. 대형주인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 등이 하락하면서 지수는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중국의 히토류와 관련 기술 수출 제한 조치에 국내 히토류 관련주 반사 수혜 기대감 속에 노바텍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교통당국의 테슬라 자율주행차 관련 조사 착수 영향에 하락했던 전기차 때문에 전반적인 주가가 2차전지 밸류체인 하락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글로벌 증시 상승분을 캐치업을 했지만 전일 미국 증시와 그리고 원자재 등 주요 자산들이 굉장한 랠리 이후에 조금 숨고르게 돌입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또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한국 증시가 오픈되는 게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수급이 한국으로 쏠리면서 일제히 일본과 중국 등 조정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3617포인트 도달 이후에 상승 탄력이 다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3610포인트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힘은 굉장히 좋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반도체입니다. 오픈 AI가 지난주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이어서 AMD와의 파격적인 지분 거래를 포함한 6기가와트 규모의 AI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MD는 차세대 AI 가속기 MI450을 내년 하반기 1기가와트 규모를 시작으로 오픈 AI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특히 AMD에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의 HBM4 스펙 상향 요청 또한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하이닉스에서도 호재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역시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역시 PBR 기준으로 좀 더 높게 거래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롱롱 둘 다 롱 포지션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롱롱 했더니 놀리는 것 같다 말씀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반도체 안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수혜를 받는 원전, 전력기기 업종으로 훈풍이 전달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방산이나 2차전지, 금융, 바이오, 음식료, 자동차 등 여타 업종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하락 업종이 상승 종목을 압도했습니다. 그만큼 쏠림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는 건데 결국은 에브리띵 랠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특정 섹터, 특히 이제 수급은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쏠렸는데 아무튼 외국인들 기관은 하이닉스는 팔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로 마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수급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업종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오늘 급등을 했죠. 이유가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등의 일부 반도체 소부장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전력기기 업종 말씀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했고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BHI 등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로봇 업종 강세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술혁신 경쟁 분야로 AI 칩, 전력 인프라에 이어서 로봇을 언급했다는 것 때문에 부각이 됐고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물리엔진 공기 등 기대감 유입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 상한가 같고요. 클로봇도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삼현 등 로봇 업종 다른 테마군들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거래일 테슬라 훈풍으로 급등했던 LG 엔솔은 테슬라의 신차 발표가 모델 Y 저가형 트림에 여러가지 실망감이 좀 반영되면서 LG 엔솔은 10%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레임 등 업종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고요. 방산업종 약세였죠. 이스라엘 가자 1단계 휴전 합의안 승인 소식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유가도 좀 빠졌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오션 등 업종 전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특징주로서 지난주 드나무 합병 이슈로 뜨거웠던 네이버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이 재현됐습니다. 주가가 올라왔고 카카오 또한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실망감이 다소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AI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기대에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의 탑3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IT 서비스였고요. 업종의 바텀3는 운송장비, 부품, 운송창고, 섬유, 의류로 이렇게 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반도체의 날이다 이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수급이 쏠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PD님이 사인 주셨어요. 오늘 시장 관련된 리포트는 7시 5분까지 종료를 해달라는 PD님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약간 연장 방송. 저는 2시간 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원고가 40페이지입니다. 평소에 한 25장 정도 나오는데 오늘 원고가 40페이지여서 2시간 정도 하겠다 했더니 7시 5분까지 종료를 해달라고 사인을 주시네요. 자, 뭐 부산 우리 뭐 이렇게 게릴라 미팅은 뭐 상당히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의견 주시면 뭐 상황 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하게 말씀 주세요.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몇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이야기인데요. 아직 시장이 버블이 아닌 이유를 이제 리포팅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버블은 과도한 밸류에이션, 급격한 가격 상승, 과잉 레버리지, 투기적 진입이 동반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유사한 요소, 높은 밸류에이션과 자본 집약도, 벤더 파이낸싱가 그게 있겠지만 기술주의 상승은 실질적 이익 성장에 기반하고 상위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아직 견조하고요. AI 시장은 여전히 소형,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경쟁이 제한적이다 봤습니다. 밸류에이션, 특히 PE나 PEG, PB 그리고 ROE 뭐 이런 것들은 역사적 버블 수준에 아직은 미달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 밸류에이션 진단인데요. M7의 평균 24개월 선행 PE는 약 27배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 대형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건데, 자, 다음 사진 올려드릴까요? 자, 아직까지 시장은 급등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제일 왼쪽에 낮은 막대 그래프가 M7의 24년 PER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테크 버블, 이제 2000년입니다. IT 테크 버블일 때 50배가 넘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재팬 파이낸셜 버블, 이쪽도 1989년도에 보시면 거의 PER이 60배 정도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26배, 2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M7이 과거 버블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27배 정도면 뭐 미국 시장에서 20몇 배, 뭐 30배 이 정도면 버블이라고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는 급등했으나 시장은 돈을 벌면서 M7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구조, EPS가 같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배 중반 정도가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PEG 비율은 1.7배로 1999년 버블일 때 3.7배 PEG였고요. 그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요. ROE 대비 PB는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다 봤습니다. 배당 할인 모형 내재 성장률 8%, 닷컴 버블 당시 1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다만 향후 10년간 배당 성장률 25%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의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하긴 한다 평가를 했습니다. 기술주 이익 구조의 차이인데요. 과거 버블은 기대감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가 날아갔다든지 몇 가지 IT들이 기대감 하나만 갖고 주가가 올라갔지만 현재는 실제 EPS 성장에 기반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 부분은 EPS 2009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했고요. 전체 시장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익 성장이 상승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중이고 밸류에이션 팽창보다는 펀더멘탈이 오히려 주도하면서 시장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EPS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급등은 결국은 버블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탑10 US의 어떤 그 기준인데요. 왼쪽 제일 빨간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탑10 US 미국의 10개
시장에 관련된 이슈이고요. 마켓캡입니다. 이게 컨트리 GDP, 짙은 막대 그래프 대비 그죠. 국가 GDP 대비 더 높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탑5, 그게 왼쪽에 두 번째 빨간색 막대 그래프인데, 뭐, 여느 나라의 GDP 대비 한 두세 배 정도 되죠.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마켓 캡인데, 뭐, 이거는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M7의 기본적인 어닝인데, 어닝 그로스인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왼쪽 차트 보시면. 짙은 지금 막대 그래프 파란색, 짙은 파란색인데요. 3분기 보시면 S&P 493, M7이 짙은 파란색, 그리고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게 S&P 493인데, 이게 M7 하나만 가지고도 493을 압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거의 한 3배 이상, 아마 4.5배 정도로, 3.5배 정도로 높네요. M7이 차지하는 게 여타 493개의 어떤 어닝보다 한 3.5배 정도 높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M7의 Change in Consensus 2026년 EPS의 컨센서스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고 있는 쪽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고 이게 끌고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대감 하나만 갖고 올라갔던 과거의 버블과 달리 지금은 EPS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집중도가 있는데 상위 10개 미국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과거에도 특정 섹터 집중은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금융이 그랬었고요. 운송도 그랬었고 에너지도 그랬고 IT도 그랬습니다. 집중도 자체는 좀 위험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버블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지금은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캐펙스 자금 조달 구조는 여전히 IT 기업들 캐펙스 급증은 여러분들 챗GPT 발생 이후에 다 알고 계신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7의 평균 ROE는 46%입니다. 순이익률이 29%까지 M7에 올라오면서 재무 구조가 매우 견조하다 상황이죠. 과거의 통신 버블 때는 뭐 대부분의 투자금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 조달되고 있는데 과거의 버블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역시 AI와 기술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버블 단계는 아직 아니다는 거고요. 대형 기술주의 수익성이 유지되는 한 시장 붕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이 14% 정도 올랐는데 유럽과 한국이 지금 40에서 50% 급등을 했다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캐펙스 확대에 따른 신흥 기술 기업들의 출현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하드웨어가 움직이고 있죠. HBM이나 반도체 하드웨어 움직이고 있고 다음 실은 뭡니까? AI 쪽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골드만삭스 이야기인데요. 엄브레이스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올드테크와 산업재가 실적 리버리즘 측면에서의 우위이고 국가별로는 한국과 대만이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운데 빨갛게 보이는 쪽인데 역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골드만삭스의 어닝스 리비전 리딩 인디케이터 모델이 25년 10월과 11월 기준으로 향후 3개월간 실적 리비전, 그러니까 상향과 하향을 예측한 차트인데 올드테크, 기존의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부품 등 그리고 산업재 부분에서 가장 뚜렷한 실적 상향 기조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이야기인데요. 반면 에너지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는 상대적으로 리비전 압력이 낮고요. 또는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민감형 그리고 IT 캐펙스 사이클 연계 업종이 상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대만이 아시아 지역 중에 실적 개선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은 IT가 집중되어 있고 AI 쪽에 집중되어 있고 반도체가 집중되어 있다. 그게 결국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두 나라 모두 반도체 중심의 올드테크 비중이 높고 글로벌 AI 캐펙스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가 두 군데이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역시 한국과 대만이 굉장히 좋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북아시아의 연초 이후 성과를 이끈 핵심 요인은 AI 수혜주 기여도 분석인데요. 역시 보시면 한국은 AI 관련주 비중이 48%, 기여도가 57%죠. HBM과 메모리 중심 반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였고요. 아시아 랠리의 폭은 제한적이었지만 깊이는 AI 관련주로 집중이 됐다고 보이는 표입니다. 북아시아 3국, 그러니까 대만, 한국, 중국이 AI 캐펙스 사이클의 핵심 공급체인으로 부각되면서 구조적인 릴레이팅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8월과 9월 상승 후에도 4분기 수익률이 강하게 유지되는 계절적인 패턴이 있다고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 10월에 좀 약간 과거 1.3% 빠지기도 했고 11월에 2.3% 성장했고 12월에 3% 오른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거에 10월 달에 빠진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대주주 지분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주주 과세 부분 10억으로 대주주가 과세하다 보니까 10월부터 내리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좀 주춤했었는데 지금은 50억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과거의 패턴은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 대주주 지분 관련된 부분, 세금 관련된 부분도 10억으로 한정이 됐던 부분에도 11월에는 2.3% 상승했고 12월에도 3%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4분기 강세는 이미 프라이싱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되는 경향을 존재한다. 그러니까 4분기 주가가 상당히 좋은 시점이고요. 내년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한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4분기부터 1월 달 정도까지 연초 효과까지 해서 4분기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연말 정책과 이벤트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4분기에는 북아시아 중심에 그리고 AI와 정책 수혜 이렇게 조합을 본다면 역시 한국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역시 좋고요. 정책 수혜,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이 있죠. 그런 것들도 정책 수혜까지 이루어지면서 북아시아 중심,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한국, 중국 이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그 조합은 뭡니까? 교집합은 코리아,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골드만삭스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드린 겁니다. 자, JP모간도 한국 주식 전략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시장으로 봤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는 올해 MSCI 코리아 기준 64% 급등하면서 세계 주요 시장 중에 최고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부와 규제당국이 기업 지배구성 개선 의지 유지하고 있고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이 연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글로벌 밸류에이션 과열 속에서도 한국은 지배구조 할인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으로 코스피 5,000포인트 이상 달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JP모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2개월 내에 코스피 밴드는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간은 5,000포인트 실제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업사이드 여력은 역시 지배구조 개혁과 제도 변화 등이 있고요. 밸류에이션과 리레이팅 논리인데요. 한국 시장은 8배 포워드 P 그리고 0.9배 PBR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최대 100% 리레이팅 가능하다까지 JP모간은 한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거버넌스, AI 메모리, 산업재, 특히 조선, 방산, 전력설비 등 구조적인 테마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는 4,000에서 5,00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주도 섹터 뭐가 뭐냐? 선호 업종은 메모리, 반도체죠, 금융, 지주사, 산업재, 방산, 조선, 전력, 설비를 봤고요. 비선호 업종은 바이오, 일부 플랫폼, 소재주 중 밸류에이션 부담 구간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가 다 빠진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그런 것들. 주요 선호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신한금융, 삼성물산, 삼성생명, HD현대, 현대일렉트릭, 삼성화재, LG화학, SK 이렇게 들었고요. 비선호 종목은 JP모간은 셀트리온,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페이, NC소프트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등등 관련해서 그들의 논리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매크로 지표 하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요. 패드와치에 이야기되고 있는 10월과 12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월달 25bp 인하 확률은 92.5% 정도 되고요. 12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78.7%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26년 3월 추가 인하 확률도 41.7%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계속 돈이 풀릴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차피 패드 의장이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패드 의장의 금리 인하를 할 사람을 또 앉힐 거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이 여전히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게 유럽이나 북미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모습에서 어닝이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고 어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이야기는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근데 여전히 집중도는 어딥니까? 여전히 메모리, AI 뭐 등등 포함해서 산업재 일부 이런 것들, 뭐 조방원, 그 다음에 뭐 하반기 이야기되는 금반지, 그죠? 금반지와 조방원의 조합, 이 정도로 서머라이징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조방원도 역시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자, 사진 띄워주시면 헤드라인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6일 AMD와 오픈AI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AMD는 오픈AI에 연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한다는 단연 계약을 맺었고요. 이번 계약으로 AMD는 오픈AI에 내년 하반기부터 수년에 걸쳐서 GPU를 수십만 개 공급하게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다른 고객사로부터 향후 4년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신규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AMD는 전망이 되고 있죠. AMD는 오픈AI에 최대 1억 6천만 주의 워런트를 발행했고요. 이 워런트는 GPU 배치 규모와 주가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권리 확정이 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 서로 순환 출자구리, 이게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젠슨 왕 CEO는 CNBC 인터뷰에서 AMD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회사의 지분 10%를 오픈 AI에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놀랍다면서 어쨌든 영리한 것 같고 차세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약간 립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약간 경계감도 좀 있는 것 같죠. 아울러서 젠슨 왕 CEO는 AI 모델이 단순한 질문 응답을 넘어서 복잡한 추론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올해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컴퓨팅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 시리즈에 대해서도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정말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축을 한 거죠. 오라클의 수익률이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일축을 했고요. AI 수요에 대해서도 일축을 했고, 블랙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좀 탈피하는 듯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매출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딱 줄여놨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이제 가이던스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좋은 거고, 발생 안 되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지금 아마 구글 플레이나 이쪽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고 있는 게 또 소라2라는 거죠. 소라2. 예. 그게 아마 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아마 다운로드 1위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등등 포함해서 AI가 굉장히 지금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 스레드를 좀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뭐 인스타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스레드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 스레드를 다운로드 받으니까 웬 그 여성분들이, 이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팔로잉을 합니까? 벌써 한 3, 4일 만에 뭐 팔로워 수가 2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얼마 별로 몇 개 안 했는데요. 근데 다 이게 보면 이게 이분들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AI로 만든 이 분들인지 어쨌든 뭐 말들을 걸어옵니다. 팔로잉을 하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순진했으면 그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헬레벌떡 했겠지만 지금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로잉 하시고 말 걸어오시는데 이게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번역기 돌려갖고 말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아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봤는데요. 어쨌든 스레드를 들어가 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AI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난리도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AI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거의 뭐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놨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쪽에서 저한테 젊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저한테 말 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말을 많이 겁니다. 상당히 피곤할 정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웃었습니다만, AI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밍치 이야기인데요. 자, 공급망 관점에서 볼 때 오픈AI가 26년 하반기에 AMD MI450 시스템 1GW 규모의 배치를 시작하려는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AMD의 26년 코어스 주문 현황인데, 최근 2주 동안 AMD의 26년 코어스 주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봤고요. 자, 두 번째, 1GW MI450 배치 규모의 의미인데, 1GW 규모의 MI450 시스템 구축은 약 5만 장의 코어스 L 웨이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AMD의 26년 코스 주문량은 약 6만에서 8만 장으로 그중 80에서 90%가 MI400 시리즈용입니다. 즉 현재 AMD의 코스 주문 계획은 1GW 규모의 오픈 AI 구축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낙관적 보수적 시나리오 모두에 충족 가능한 수준으로 봤고요. 주요 수혜 공급업체로 이제 수혜주는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명치에 따르면 오픈 AI의 AMD 주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체들은 HBM과 그 다음에 UA 링크 관련된 공급망에 속한 기업이다. MI450에 탑재되는 HBM4 메모리는 주로 삼성전자가 공급할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수혜주는 삼성전자로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UA 링크 차세대 GPU 간 인터커넥트 표준인데 이 전체 사양은 27년에 출시될 MI500 시리즈부터 양산되지만 이미 강력한 주문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아스테라 랩스 관련된 공급업체의 주가에는 조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죠.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은 엔비디아가 렉 단위 시스템 배치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고려하면 AMD가 1GW 규모의 MI450 시스템을 배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엔비디아는 AMD의 서버가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되기 전에 경쟁 구도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이미 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음 성장 단계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결국 AI 컴퓨팅 시장 전체가 확장되는 한 오픈 AI와 AMD의 협력은 엔비디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라고 고명치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긴 좀 힘들고 엔비디아도 AMD의 경쟁을 알기 때문에 이미 한 발짝 먼저 앞선 성장 단계로 이미 나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죠. 자,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97%, AMD가 3% 예상되면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지만 향후 AMD는 오픈 AI 계약으로 GPU 점유율 반등 계기를 마련하면서 28년 기준 GPU 시장의 15%까지 차지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픈 AI, AMD 동맹 수혜 최대 수혜주라고 삼성전자를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고요. 올 하반기 삼성전자는 AMD MI350에 HBM3 12단 제품을 전량 공급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미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고요. 더욱이 삼성전자는 AMD가 내년 하반기부터 오픈 AI에 공급할 MI450에도 HBM4 물량의 상당 비중을 공급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의 AMD양 HBM 매출은 올해 대비 최소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칩 UAE 수출 승인 소식이 났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엔비디아 GB300에 삼성전자 HBM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측은 최근 GB300 시스템에 삼성전자의 HBM3 12단을 탑재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전달했다, 서신을 전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사는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가격, 일정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고객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고객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건 좀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신증권 자료 띄워드리겠습니다. D램의 공급업체 재고 추이 전망인데 정상 재고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정상 재고가 점선으로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 정상 재고 밑으로 이미 내려가 있죠. D램 업체 공급업체의 추이가 이렇게 재고가 완전히 정상 재고 아래로 재고가 내려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낸드 공급업체 재고 추이 전망인데 이것도 보면 컴퍼니 A, 컴퍼니 B가 있는데 정상 재고 수준 바닥권까지 내려온 쪽도 있고 정상 재고 박스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고 수준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한국 메모리 업체 연간 영업이익 추이 전망인데요. 27년에서 28년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당시에 영업이익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 과거에 2017년과 18년 사이 슈퍼사이클이 이제 이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25년, 26년 넘어가면서 과거에 최대 슈퍼사이클의 영업이익을 상회할 것으로 다음 해 봤습니다. 이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이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 추이 전망인데요. 캐펙스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D램 장비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오른쪽 보시면 파란 색깔로 보이는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자료에서 파란 색깔이 장비거든요. 디램 장비. 그 다음에 회색 부분이 지금 낸드 장비죠. 그리고 인프라 기타가 있는데 디램 장비 쪽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 움직임은 역시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최근에 뭐 원익 IPS 테스트 이런 종목 유신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이렇게 디램 장비 쪽이 좋아지는 부분이 역시 눈에 띄게 보일 수밖에 없고, 아래쪽 보시면 한국 디램의 장비 투자 매출 추이 전망인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디램 장비 투자가 이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투자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20% 이상의 지금 장비 투자 매출액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장비 투자가 20% 정도 수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한국 낸드 쪽입니다. 상대적으로 디램 쪽이 좀 더 장비 투자 매출액이 상당히 매출액 대비 장비 투자가 디램이 낸드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메모리 업체의 12개월 포워드 PBR입니다. 물론 오늘 장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의 PBR이겠죠.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3배 수준입니다. 여전히 아주 하단에 있습니다. 밴드 하단에 삼성전자 여전히 싸고요. 9만원 넘어갔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뭐 누가 말하는데 20만원 갈 것 같다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지난주까지 벌써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10% 정도 올라가니까 뭡니까? 고점에서 기관 외국인이 팔았죠. 양쪽에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그럼 꺾어야 되나?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아직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비싼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3배, 하이닉스는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더 높게 형성돼서 수급 쪽으로는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입니다만 양쪽을 다 롱롱으로 잡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2.86배였죠. 키옥시아도 2.6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뭐 등등 웨스턴 디지털은 6.3배입니다. PBR이 엄청나게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PER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고요. PBR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비유 변화의 주요 이유. 자, 모건스탠리가 어쨌든 겨울 드립을 치다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소평가했던 점에 대한 수정, 뭐 상당히 좀 반성을 하는 분위기예요. 기존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과소평가했다, 반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 디램 시장의 주요 수요 개선이 없이도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가격이 2자리 숫자 이상으로 상승한 점을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고 조정 회복이 아니라 공급 제약이 구조적으로 나타난 신호로 해석하고요. 전통적인 수요 모델로 설명되지 않은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공급사 간 출하 조절 효과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HBM4 관련된 약세론을 모건스탠리는 철회했습니다. 마이크론의 HBM 열세는 과장된 우려로 정정을 했고요. 마이크론의 SK 하이닉스 대비 약 1분기 늦은 출하지만 기술 완성도는 견고하게 보이고 내년 20% 초반의 점유율은 유지 가능할 수 갖게 있다. 봤습니다. 엔비디아 요구 스펙 대응 과정에서 일부 수율 손실이 가능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수급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면서 HBM 전체 ASP를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가격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DDR5와 HBM 연계를 새롭게 인식을 했다고 보입니다. 역시 과거에는 D램과 HBM을 별개 시장으로 분리해서 봤지만 이번에는 DDR5 가격 상승이 HBM 가격 협상에 직접적인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HBM이 결국은 디램의 가격을 잡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HBM 때문에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HBM이 디램을 잡아먹는다. 이래 과거에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면서 디램이 HBM을 지탱한다라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HBM이 결국은 하면서 디램을 잡아먹으니까 디램 가격이 빠질 거라 봤죠. 근데 지금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디램이 HBM을 지탱한다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변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 상향 압력을 인정했습니다. EPS 리비전 사이클 초입이다 발표했고요. 전반적으로 EPS가 단기적으로 $5 분기 수준까지 가능 조절이 가능하다. 디램 대비 DDR5 가격인데요. 가격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건스탠리는 어쨌든 뭐 불과 일주일 전 추정이 이미 보수적이었음을 시인을 했고요. 즉 가격 상승 속도와 폭을 과소평가했던 오파를 바로잡았다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모건스탠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건스탠리도 삼성전자는 아직 PBR이 1.3배, 하이닉스는 PBR이 2.1배 수준이라고 지난주까지 평가를 했는데 역시 목표 주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는 11만 1,000원, 하이닉스는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PS가 어쨌든 뭐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야기를 봤죠. 어쨌든 뭐 반성하고 있답니다. 네, 반성하고 있다니까 제대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빙다리 아빠님께서 하이닉스는 개인이 다 받았네 주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밸류가 삼성전자 좀 이제 싸고요. 하이닉스가 높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팔았죠. 어쨌든 하이닉스는 팔았고 삼성전자는 대규모로 샀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들어와서 아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삼성전자 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이렇게 잡을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전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 개를 롱숏으로 잡기는 조금 그래요. 뭐 아직까지 둘 다 좀 좋게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매력적인 건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보입니다. 부담이 좀 없어요. 1.3배니까요. PBR이. 자, 중국발 공급망 루머입니다. A데이터와 그 다음에 팀그룹 관련된 글로벌 메모리 모듈 업체입니다. A데이터와 그 다음에 팀그룹 이런 쪽인데요. 글로벌 메모리 모듈 업체들이 잇따른 견적 중단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 2위 메모리 모듈 업체인 A데이터와 대만 메모리 업체 모듈 업체죠. 팀그룹이 견적 제시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모듈 업체들의 집단적인 견적 중단 사례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AI용 HBM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DDR4와 DDR5 생산 능력을 줄이면서 전통적인 메모리 칩 공급이 부족해졌고요. 왕성한 최종 시장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빠른 재고 소진이 있으면서 견적 중단을 통해서 출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헤드라인만 보여드릴게요. 로이터 통신 자료인데요. 미국의 엔비디아의 UAE향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로스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엔비디아가 제시한 2030년까지 약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엔비디아 쪽에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비우스 딜 세부 디테일과 네오 클라우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샘 알트만이 스타게이트와 오라클, 엔비디아, AMD 이후에도 오픈 AI가 조만간 더 큰 거래를 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몇 달 안에 더 큰 거래를 샘 알트만은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AI 쪽은 여전히 긍정적인 가격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의 경고가 있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AI가 거품이다 경고를 하는데 이 폰지 경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품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인데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자, 생긴 것만 봐도 버블처럼 보이지 않냐고. 버블. 생긴 것만 봐도 이 표는 버블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버블 이야기 하는 사람은 반도체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쪽에 반박도 있다고 합니다. 이 폰지 사기 경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버블일까요?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폰지, 버블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런 모델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AI가 딜을 하면서 그 다음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이러니까 버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목들이 AMD, 엔비디아, 그 다음에 오라클, 그죠? 코어웨이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뭔가 하면서 딜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들이 급등하고 있어서 버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픈 AI 기업 가치가 스페이스X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에 등극을 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버블 이야기를 할 만도 하죠. 매출 별로 이게 뭐 적자, 이렇게 흑자도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기업 가치가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버블론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버블에 올라타라 이 이야기가 좀 더 시장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CLSA 쪽인데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게 CLSA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 low reason to be a laggard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13만 5천원으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미반도체 오늘 급등각을 이룬 그런 이야기인데 리포트 내용은 핵심적으로 이제 제가 원고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반도체 IT 쪽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주가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 리서치 자료 헤드라인 보여주세요. 보시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급격한 성장과 지속적인 집중화가 되고 있다 이야기됐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용량 전망은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5년 10월 말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총 용량은 46기가와트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지역별 성장 집중도가 나타나지고 있는데 버지니아, 텍사스, 오레곤, 그리고 오하이오, 그 다음에 로아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개 상위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버지니아가 가장 큰 시장으로 33% 정도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그 다음에 조지아는 각각 57%의 연평균 성장을 더 빠르게 확장 중에 있고요. 전력이 공급이 풍부한 지역으로 집중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텍사스와 조지아가 고도로 경쟁력인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25년 현재 31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 용량이 추가되었고요. 24년 22개 주보다 많습니다. 다만 신규 시장에서 확장은 아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봤고요. 향후 전망은 올해 말까지 추가 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용량이 더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향후 수년간 약 63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된 상태로 봤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용량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25년 10월에서 12월 말까지 46에서 50기가와트에 도달할 예상이고요.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캐펙스인데요. 메이저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용량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24년부터 25년, 26년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기하급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역시나 올라가는데 JP모건에서는 5개의 주요 AI 하이퍼스케일러가 27년까지 총 1조 2천억 달러 지출할 거로 봤고요. 시티그룹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약 55기가와트의 신규 컴퓨팅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체 투자액 중에 1조 4천억 달러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인데요. 데이터 센터 부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헤드라인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수용력 부족 문제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이것도 데이터 센터나 뭐 반도체, AI 쪽 긍정적인 뷰를 여전히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30페이지 정도 했는데요. 10페이지 남았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의 히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강화의 희귀금속 히토류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략 광물 히토류와 관련 기술들에 대한 강화하는 그런 제한을 좀 뒀는데 근데 이게 뭡니까? 11월 8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죠. 이거는 미중 합의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합의 여부에 주목해야 되고요.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히토류 관련 쪽은 11월 8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미중 관세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향적으로 히토류주는 이게 그때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굉장히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 전향적으로 이거는 수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11월 8일부터 시행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ABB 로봇 사업 7조 6천억의 인수결정 소식에 로봇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부 로봇주가 상당히 높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SNS 한번 띄워주시면 일론 머스크는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건 3가지입니다. 즉 100억 개의 AI 칩, 그리고 1테라와트의 에너지, 그리고 1억 대의 로봇이다 라고 꼽았죠. 이렇게 다 보니까 결국 오늘 로봇주가 상승세가 집중됐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1단계 휴전 합의안 승인 소식에 방산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상당히 급하게 이야기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어쨌든 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주가가 좀
방산주가 빠졌고요. 정유주나 이런 것들도 유가가 좀 빠지면서 정유나 LPG주가 하락을 했는데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 정제 마진이 1년 8개월 내에 최대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제가 정제 마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리포트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서 S오일이 오늘 급등각을 보였는데 골드만삭스가 S오일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를 기존에 67,000원에서 80,000원까지 급등시키면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영향으로 S오일은 급등을 보였다.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신의 자료실에서 제 리포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국정절 연휴 기간 여행 소비 기대치 하회 평가 속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실망, 그리고 미국의 도로 교통 안전국이 테슬라 차량 288만 대 완전 자율주행 기능 조사 착수 소식 등의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했다는 점, 이 부분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방한 일정 유력 속에 미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이 가능성이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이런 보면서 남북 경협과 철도주가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이 철강 관세 인상 예고 소식 등의 철강주가 하락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0페이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날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see you.